안녕하십니까. HY 에듀캐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며칠입니까? 23일이지요. 23일. 일주일 남았네요. 거의 일주일 반. 시험까지 일주일 반 남았으니까 누구? 여기다 적어줘. 이 러블리 캐남. 사랑스럽습니다. 이 러블리 캐남 아주 귀여워요. 기똥차죠, 그죠? 이 러블리 캐남과 함께 일주일 반, 한 10일가량 남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다? 정리.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 공지를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사이클, 행정, 핀, 밸브 요런 놈들을 오늘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는 아니죠, 솔직히. 간략은 아니지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발음도 안 됩니다. 이 밤이라서 발음도 안 돼요.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보면 쾌남이 정말 설명을 잘했네? 이게 시험에 나올 줄이야? 어맛?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도 있어요. 숙제 부분 반드시 내일까지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사이클입니다. 먼저 오늘은 기간 본체 중에서 사이클 먼저 가겠습니다. 사이클. 이 사이클에 무엇이 있다? 정적 사이클, 정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적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적 뭡니까? 부피가 일정하다. 아시겠습니까? 부피가 일정하다. 그리고 정압 뭐가 일정합니까? 압력이 일정하다. 사바테 사이클 얘는 복합이라고 합니다. 오토 디젤 복합이라는 거. 그래서 요놈 뭐가 일정합니까? 이게 PV 선도라고 합니다. PV 선도 압력과 부피 요 두 개를 나눈 게 PV 선도라고 하는데 여기 뭡니까? 예를 들어 얘가 부피가 100이라고 치면 일정하지요, 그죠? 계속 일정하지요? 그래서 얘를 정적 사이클이라고 한다. 요 놈을 여기 봅시다. 압력이 1000이라고 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압력이 일정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일정한 거를 정합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리고 둘 다 돼 있죠, 그죠? 정합과 정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합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적이 일정하다, 가솔린, 압력이 일정하다, 저중속 디젤, 최적과 압력이 일정하다, 고속 디젤에 사용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키 포인트. 이번엔 키 팩터가 아닙니다. 키 팩터.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급 열량과 압축비가 일정하다. 공급 열량과 압축비가 일정할 경우, 얘는 공급 열량과 최고 압력이 일정할 경우 열 효율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열 효율이 가장 좋냐? 그러면 공급 열량과 압축비가 일정할 경우는 오토 사바테 디젤입니다. 사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제 강의에서 똑같이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공급 열량과 압축비가 일정할 때 열 효율, 압축비가 일정할 때 열 효율은 사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열량과 최고 압력이 일정할 경우는 이게 자리가 바뀌었어요. 사디에서 반대로 D가 앞으로 오고 O가 반대로 갔습니다. 사바테는 항상 가운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빠르게 짚었습니다. 사이클 알아두십시오. 행정, 사행정과 이행정. 이 행정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기출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무색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상승, 하강 요 놈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드립니다. 총정리인데 왜 언급을 안 해드리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찾아볼 시간 충분합니다. 10일 남았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리고 이행정은 두 가지가 묶여있죠, 그죠? 이거를 찾지도 않는다. 그러면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운이 좋으셔가지고 아니면 기본기가 좋으셔서 통과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도 안 하고서 시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행정과 이행정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상승, 하강이라고 해서 두 개씩 되어 있는데 이거의 특징들,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흡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흡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그려놨어요.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여기다 흡입 하나를 그려놨어요. 두 개를 그렸죠? 얘는 흡입, 얘는 압축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흡입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이 조금 제가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놓으면 밸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어요. 공기가 일로 들어와요. 이렇게 비어 있고요. 여긴 닫혀 있어요. 이렇게 구멍으로 막혀 있어요. 열렸으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흡기 밸브가 이렇게 열렸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계속 밀겠죠, 그죠? 그래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여기가 충만해지겠죠. 꽉꽉꽉 찹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이 막대기가 커넥팅 노드인데 이 피스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커넥팅 노드. 얘를 기점으로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흡입이다. 그 다음 압축은 무엇이냐?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이제 막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공기가. 그럼 이 공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가 피스톤이 다시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연소실은 있지만 여기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압축, 어마어마하게 압축이 되겠죠? 이럴 때 여기서 빵 하고 이제 터트려줘요. 빵! 터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압축 이후에 다시 한 바퀴 이렇게 또 돌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동력. 벌써 다 설명드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흡입, 압축, 그리고 폭발 배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내용만 알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두 개를 그려주고서 이 흡기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가 계속 차지니까 얘가 내려온다. 그럼 피스톤이 내려왔어. 그럼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게 꽉꽉꽉 찼으니까 얘가 닫히죠? 그럼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피스톤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여기 모인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빵 터쳐주면 여기서 엄청난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됩니까? 다시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엄청난 힘으로.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사행정에서 일어난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 행정에서는 상승과 하강 행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소실 구비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이 연소실 구비 조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연소실 혹시나 연소실이 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연소실 헤드와 실린더 헤드라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 그쵸. 피스톤 헤드랑 실린더 헤드니까 이쪽 윗부분입니다. 실린더 전체의 헤드 윗부분, 피스톤의 윗부분. 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남는 요 부분이 연소실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소실의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압축 행정 시에는 혼합가스의 와류가 잘 돼야 된다. 뭐 어마하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제가 적은 거에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와 덜 중요하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주세요. 다시 압축 행정 시 혼합가스의 와류가 잘 될 것. 화염 전파 시간은 가능한 짧게. 그쵸? 예를 들어 불 붙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연소실 내의 표면적은 최소가 될 것.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 요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쪽 갑니다. 실린더 행정과 실린더 지름과의 비, 장행정, 정방, 단행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오늘 해드리는 거는 일전에 여러 번, 두세 번씩은 다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제 강의만 보시더라도 여러 번 강조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장행정이 있습니다. 정방, 단행정이 있죠, 그죠? 장행정, 행정이 매우 길다. 길 장자입니다. 행정. 단행정, 행정이 짧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일전 강의에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만 표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놓읍시다. 내경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어라고 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름이랑 이렇게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위아래 폭을 얘기하고요. 위아래 폭 이해가시죠? 위아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이. 그리고 옆 사이즈 요 크기를 말하는 게 D가 되는 겁니다. 지름이라고 할게요. 쉽게. 그래서 요거와 요걸 봤을 때 행정이 더 길구나. 장행정. 그럼 단행정은 무엇입니까? 반대겠죠. 이렇게 행정이 더 짧다. 얘보다 짧다. 그래서 단행정이 되는 겁니다. 정방은 무엇이다? 같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놨을 때 1.0 숫자로 따지면 1.0 이상. 얘는 1.0 그리고 1.0 이하.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특징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려나? 특징은 안 짚을게요. 특징까지는. 단지 이제
시험 기출로 보았을 때 단행정 엔진이라고 해서 다른 말을 또 써요. 뭐라고 쓰냐면 오버스퀘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오버스퀘어. 그래서 오버스퀘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지만 내용을 풀면 5개, 6개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번호는 4까지만 적어놨고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5번, 6번까지 해서 따로 적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쾌남이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빈칸을 놓고서 알아보시라는 거는 제가 밥상 다 차리고 지배가 아니죠. 입에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주면 이거는 뭡니까? 물고기 잡아서 갖다 주면 뭐합니까? 물고기 본인이 잡는 법 알아야 되고요. 밥상 차리는 법 알아야 되고요. 시험도 분명히 나오는 거 뭐가 나오는지 제가 말하면 뭐합니까? 외우질 않으면 필요가 없죠. 제가 떠드는 것보다 직접 한 번씩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단행적 오버스퀘어 장단점 한번 정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아보셔서 이제 실린더 블럭 하겠습니다. 실린더 블럭은 무엇이냐? 특수주철 합금제입니다. 특수주철 합금제인데 이거는 그닥 크게 중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읽어봐 주세요. 제가 한 번씩 적은 거는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는 거. 내부는 냉각을 위한 물통로와 실린더로 이루어졌고요. 상부에는 헤드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오일팬이 장착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특히 부속 장치도 있지만 코어 플러그, 이 플러그죠.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겠네요. 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되는 요렇게 나온다. 이해 가셨죠? 한 번만 읽어보십니다. 이건 한 번만 강조는 안 했어요. 그냥 한 번만. 이 실린더 보링은 무엇이냐? 이 보링이 무엇이다? 절삭이라고 합니다. 절삭. 이거는 따로 제가 첨부는 안 했어요. 이 실린더 보링이 무엇이냐면 이 실린더가 마모를 합니다. 깎아서 없어지거나 그래요. 살짝 마모가 되다가 없어지죠. 그러면 압축 압력이 떨어집니다. 없어졌으니까 압축 압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진원으로 절삭을 해요. 이 보링이라고 보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보링 작업을 한 후에는 이 바이트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호닝이라고 하는 거래요. 호닝. 이해 가셨습니까? 호닝이라는 걸 합니다. 호닝이 무엇이냐? 제가 호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호닝이라고 하면 이 혼이라는 숫돌로 공작물을 가볍게 문질러서 정밀 다듬질하는 기계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결론은 호닝이 뭐냐면 정밀 다듬질이다. 정밀 다듬질 호닝이. 아시겠죠? 이 바이트 자국 없애려고 보링 작업한 후에 바이트 자국을 없애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다. 다듬질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번외인데 이 보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 보링 이 바이트를 회전시키면서 상하로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상하로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바이트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하로 하는 거예요. 상하로 위아래 움직이면서 이 통으로 이 말끔한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이런 거. 이건 번외지만 굳이 이거 알 필요 있나? 그래도 한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있었습니다. 가스켓. 제가 문제 풀 때 한 번 정도만 해드렸었습니다. 이 가스켓은 이 고온고압의 연소가스의 블로바이를 방지하고 물이나 오일 등이 실린더 내부로 주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쉽게 말하면 방지포, 방수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이나 오일 등이 실린더 내부로 주입하는 걸 방수포다. 방수포 느낌이구나. 실린더 헤드가 가스켓이.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방지해준다. 이해하셨습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약간의 별표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죠? 쭉 적어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미친듯이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밸브 구비 조건 고온 및 하중에 견디고 변형이 안 된다. 열 전도율이 당연히 커야 되고 중격과 부식에 견디고 당연한 거죠.
밸브 스프링 구비 조건, 블로바이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탄속 유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밸브가 캠의 형상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내구성이 크고 서징 현상이 없을 것. 당연하죠. 서징 현상과 방지책. 서징 현상이라고 해서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워낙 말이 많아서 서징 현상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정상적인 RPM의 변동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더 막 알아두실 필요가 없고요. 시험 전인데 무슨 서징 현상이 어떤 거고 막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잘. 그래서 그냥 서징 현상이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인데, 방지책. 여기서 중요한 건 방지책을 알아둬라. 방지책. 아시겠죠? 서징 현상 나오면 대부분이 방지책과 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지책은 이중 스프링, 부등피치 스프링, 원부령 스프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스프링 정수를 크게 한다.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높게 한다. 요 정도.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습니까? 밸브 간극이 클 때 갑니다. 밸브 간극이 클 때는 흡배기 효율 저하, 소음 발생, 출력 전화, 스템 엔드부의 찌그러짐 발생. 이것도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사지선 다형이기 때문에 3개가 맞고 하나 틀리다. 이렇게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로 구비 조건 나왔죠? 3개로 된 거 한 번씩 다 정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밸브 간극 작을 때. 됐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빈칸입니다. 정말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피스톤 구비 조건, 제가 강의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피스톤 구비 조건, 피스톤 간극이 클 때 영향,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의 영향. 특히 이 문제, 제가 왜 이거를 별표를 쳤냐면 이 3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거가 2번 2016년 1월 26일이었던 건가요? 그때 기출문제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문제고요.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스톤 관련된 문제는 제가 항상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피스톤 관련된 구비 조건, 간극 클 때 영향, 간극 작을 때 영향 직접 알아보셔도 되고, 제 강의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정리해 놓은 글귀 알아보셔도 됩니다. 글귀 찾으셔서 보셔도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찾으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로 올려주세요. 이제 똑같은 말을 맨날 하니까 귀찮으시겠지만 왜 글로 올리냐를 알아두세요. 한번. 제가 올리면 뭔 도움입니까?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너무 강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보세요. 피스톤 구비 조건, 간극 클 때 영향, 작을 때 영향 반드시 별표. 돼지꼬리 땡땡, 쾌남 강조. 그리고 피스톤 슬랩, 여기도 중요합니다. 피스톤 슬랩이 뭡니까? 제가 슬랩을 싸대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싸대기. 아주 그냥 싸대기를 벽면을 짝짝 때린다. 시끄럽게 하는 소리,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피스톤 슬랩.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거를 설명 한번 드려야 되나? 피스톤 슬랩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간극 작을 때 말고요. 간극 클 때랑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극이 클 때, 실린더 벽에 충격, 싸대기처럼 쫙쫙 접촉돼서 금속음을 발생하는 현상. 이게 피스톤 슬랩이라고 해요. 그쵸? 간극이 클 때입니다. 간극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니까 피스톤 슬랩. 즉, 벽면을 아주 그냥 쎄려 삔다. 이 사투리가 애매한데요? 쎄려 삔다. 여튼 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슬랩이 일어나면 오프셋 피스톤이라고 해서 요런 방법을 합니다. 피스톤 슬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놈을 해요. 즉, 그죠? 피스톤 슬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셋 피스톤을 하는데, 이거가 또 무엇을 작게 합니다. 무엇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죠? 피스톤 슬랩의 방지는 맞는데, 여기서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거. 옵셋이라고 합니다. 오프셋이라고 하기도 하고, 옵셋이라고도 해요. 옵셋. 문제마다. 그래서 옵셋 피스톤을 두는 이유. 무엇을 작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거 제가 많이 강조했었어요. 제가 1월 26일 강의에서도 이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피스톤 릭의 3대 작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20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갑니다. 피스톤 릭의 3대 작용, 제가 말씀드렸죠?
피스톤의 3대 작용, 피스톤 리그에 3대 작용이 있으면 쾌남에게도 3대가 있다. 뭐냐? 유쾌 사케, 오케이? 이렇게 비유를 드렸던 것도 있었어요. 아, 진짜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3개 시험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스톤 리그의 3대 작용이라고 해서 요거까지 알아두세요. 요렇게. 쾌남이 다 지금 정리를 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파트 1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거 다뤄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스톤까지 다 마무리를 져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빨리 갈게요. 20분 넘었으니까 이제 지친다. 사이클 있습니다. 정적, 정합, 사바테, 오토, 디젤, 복합, 그리고 그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사행정, 이행정.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살짝만 언급해 드렸지만, 너무 많이 중요하다. 특징 알아두시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 해당 구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두시고요. 연소술 구비 조건 한 번만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요거 장행정, 정방, 단행전 설명드렸고요. 특히 오버스퀘어 장단점 알아두세요. 정리해주시고요. 실린더 블럭, 실린더 보링, 실린더 헤드 가스켓 요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밸브 구비 조건, 밸브 스프링 구비 조건, 구비 조건이나 조건 항상 제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서징 현상의 방지책. 서징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방지책이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요거 나오면 오답률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빈도수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브 간극 클 때, 그리고 밸브 간극 작을 때 알아두시고요. 라스트 갑니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 피스톤 간극이 클 때 영향, 피스톤 간극이 작을 때 영향, 피스톤 슬랩, 그리고 오프셋, 피스톤, 그리고 뿅뿅. 그러니까 피스톤 링의 3대 작용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오늘은 그냥 아주 끝장난다. 야, 아싸라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유, 나도 죽었다. 21분 스트레이트로 갔네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강의 못 들으시면 그 다음 강의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 강의를 들어주실 건데 이 강의 들어주시면 저희 가족분이 이제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제 가족분이 되시겠지만 저희 카페에 안 계시더라도 굳이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놨으면 반드시 정리해서 본인만의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남이 강조하면 나온다. 끝장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제가 내일 아주 그냥 즐겁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이제 3대 피스톤 링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마무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에브리바디 갑니다. 유쾌 사케 오케이?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